있는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과 군사 분계선상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하였습니다. 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남북 군사 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이 동시로 제안했습니다. 자, 한반도의 남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될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 남북 군사 회담 7월 21일로 정한되는 이 날짜에도 좀 의미가 있죠, 신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베를린에 가서 이제 선언을 했죠. 네. 7월 27일, 그러니까 6일 뒤인데요. 21일부터 6일 뒤인데, 근데 휴전협정을 맺은 지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날을 기념해서 남북 간의 그 군사적인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자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빨리 먼저 실무적인 협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6일 전에 21일 날 만나자 이렇게 오늘 제안한 겁니다. 네. 자, 국방부는 특히 오늘 군 통신선 복원을 하는데 좀 같이 합의를 하자라는 내용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 목소리 들어보시죠. 북측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여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달라고 북한에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군 통신선이 이제 서해지구에 새 회선이 있고 동해지구에 새 회선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북한 군 당국 간의 하트라인입니다. 네. 이게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중요한 통신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포탄 한 발을 오발을 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게 날아왔습니다. 그때 전화해서 야, 우리 이거 실수다. 네. 이거 저 도발 아니니까 이해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남북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신선 끊는 거죠. 아하. 전화 안 하는 거죠. 우리 네. 애인 사이에도 그러잖아요. 틀어주면 전화 안 받아. 그리고 전화번호 지워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연결이 됐다 떨어졌다 하다가 결국은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 중단이 됐고요. 네. 서해는. 동해지구는 2011년에 불이 나서 네. 지금 물리적으로 망가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양측 군 사이에 지금 방법이 없어서 네. 뭔가 말할 게 있을 때는 판문점에서 마이크를 대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야야 들어라 북한 들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남북 간 군 당국 간에 대화가 단절된 그런 상황이죠. 네. 그걸 연결하자는 겁니다. 주로 북한이 먼저 다 단절을 한 경우군요. 그렇습니다. 주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죠. 네. 그러면 북한이 또 트집을 잡으면서 네.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전화하지 말자라고 네. 늘 북한이 먼저 단절을 그렇게 해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통신선이 연결이 되고 남북 군사회담이 된다 그러면 주요 논의되는 의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남북한 간에 지금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은 네. 우리한테 대북 전단 뿌리지 말고 대북 방송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게 제일 지금 다급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도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왜 자꾸 드론 날려보내느냐? 네. 그리고 2015년 8월 같은 목함지뢰 사건 이제 하지 마라. 네. 라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남북 군사회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 정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일에 이거는 민간 차원이 이제 제안이죠. 남북 적십자 회담, 즉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는데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하면서 하필 이 적십자 회담을 같이 제안한데도 다 이유와 계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적인
그 교류를 하자고 얘기를 했고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추석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실무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실무 접촉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월 1일 날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좀 정치적인 의미로 본다면 어쨌든 이산가족 상봉 더 이상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게 해드리자라는 명분이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카드를 꺼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의 반응입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반응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남은 것 같은데 노동신문에서요. 베를린 구상이 나온 다음에 지난 15일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첫 반응을 보였는데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을 하지도 않고 약간 비판을 한 걸 보면 뭔가 좀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남쪽의 좀 희망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나쁜 말을 안 쓰고 점잖게 얘기했다 이래서 북한이 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벌써 북한은 굉장히 남북 대화가 되려면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북 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이고요. 지금 노동신문에도 나왔지만 탈북자들의 송환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이미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거가 뒤로 후퇴하지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네. 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일단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뜻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일단 공은 북한으로 던져졌습니다. 과연 북한의 김정은이 이 공을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받을지 아니면 나몰라라 하고 그냥 굴러가게 냅둘지 지켜보겠습니다.